안녕하세요. 영화 건국전쟁 2를 제작하고 있는 김동현 감독입니다. 네.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히 잘 계셨죠? 저는 지난 2월 달에 1월을 거쳐서 2월까지 미국 출장 다녀왔어요. 미국에서 영화 건국전쟁 2에 사용될 그런 역사적 자료들 발굴하는데 좀 주력을 좀 했고요. 그래서 LA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워싱턴 DC 뭐 이런데 이제 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건국의 역사를 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좀 취재를 좀 했고요. 특히 미국의 이제 기록문서 보관청이라는 곳에서 우리 그 숨겨져 있었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역사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자료들을 좀 많이 찾은 것 같고요. 이게 뭐 저희가 뭐 운이 좋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기밀 문서들이 많이 해제가 됐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연한이 차면 기록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외부에. 그동안은 이제 기밀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해제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기밀 해제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대중에 공개되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 기밀 해제된 그런 문서들도 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군이, 유엔군이죠. 미군이 이제 38선 이북으로 진출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인민군들 입장에서는 퇴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처 수확하지 못했던 그런 중요한 문서들을 많이 좀 남겨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문서들을 미군이 노획한 것을 특별, 또 이렇게 무슨 전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특별 코너로 해갖고서는 그 노획된 문서들, 미군이 1950년대 그 전쟁 때, 6.25 한국전쟁 때 노획한 문서들을 이번에 또 공개하는 그런 코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 영화 제작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동안 국내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좀 찾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지금 뭐 영화 아직 뭐 제작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영화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낸 자료들이 어떤 것이다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제일 기가 막혔던 것은, 개인적으로 이 감독 입장에서 기가 막혔던 거는, 이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거짓말을 맨날 하잖아요. 이게 뭐 입만 열면 진짜 거짓말을 하는데, 이 좌익들,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전쟁 때 뭐라 그랬나요? 그 심지어는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어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뭐 물론 뭐 명백한 거짓말인 게 뭐 사실이지만, 근데 여전히 이제 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무슨 뭐 남한이 자극해갖고 전쟁이 일어났다, 심지어는 북침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쪽에서 공격을 먼저 했기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났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객관적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들이 기밀사항이고 보안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북침을 했는데 3일 만에 서울을 내주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오래전서부터 전쟁 준비를 해왔던 북한의 어떤 그 내용을, 실질적인 역사적 내용들, 역사적 이 사실관계들을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좀 많이 찾았어요. 저는 49년도에, 그러니까 전쟁 나기 1년 전이죠. 북한 인민군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 준비를 했는지 이번에 정말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가 아니에요. 1949년입니다, 지금 이게. 명확하게 연도가 적혀 있기 때문에 49년으로. 1949년부터 작전도를 그려놓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뭐 어떻게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격을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병참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병사들도 먹고 싸워야 되니까, 싸우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전쟁 물자들 계속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지역에 대한 정찰 차원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인민군들이 자신들이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병창을 지원하고 작전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작전도가 나와요. 작전도가.
1949년 얘기입니다, 이게. 아, 정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보고서. 뭐 이미 뭐 대한민국 뭐 모든 국민들은 이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북한의 기습 남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다 아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역사적인 논쟁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압승을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건국전쟁 2를 제작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 원래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 전쟁에 관한 자료들을 찾으러 가려고 했던 건 아니죠, 사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방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 남한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동과 반란 같은 걸 일으켰는지. 제주 4.3, 그다음에 여수 순천에서 일어났던 반란 사건 대표적이죠. 이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입증하고,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자료를 뒤졌는데, 뜻하지 않게 1949년도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인민군들의 작전도가 나왔어요, 이번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수적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영화를 만들거나 또는 이 6.25 한국전쟁의 성격을 보다 사실관계를,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침략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었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미국 취재를 하면서 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얻어낸 소득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국전쟁은 아직은 이제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들을 해내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완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영화라는 게 이게 뭐 객관적 사실의 나열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다큐멘터리는 장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왜냐하면 장르가 익숙하지가 않고 어떤 드라마타이즈화 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흥미롭게 뭐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지난번에 공전쟁 1편이 10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끌어 나가는 어떤 일종의 스토리텔링, 이 구성의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영화가 좀 재밌고, 뭐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이런 러브 스토리라든가 이런 액션 영화 같은 그런 재미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관객들에게 영화의 몰입감을 높이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화가 제작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특히 또 제가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이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개봉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좀 이른 시점인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오보가 큰 거 하나 났어요. 여러분들 뭐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아니 3월 26일 날 저희 건국전쟁 2가 개봉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만의 기사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정치적인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제하에서의 이제 기사였는데, 거기 보면은 그 뒷부분에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저희 건국전쟁이 3월 26일 날 개봉한다. 이렇게 나있는데, 그거 명백한 오보입니다. 저희는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적도 없고요. 전혀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없거든요. 3월 26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갖고 어디 제가 글을 쓰거나 또는 유튜브 방송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일보 측에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좀 하고, 그래서 기자분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잘못된 기사다. 이건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건국전쟁을 조금 이렇게 흠집내려는 어떤 시도들이 좀 굉장히 있어요. 지난번에도 공중파 방송국에서 저희 왜 얼마 전에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미군 복장하고 다니고 이렇게 캡틴 아메리칸이 뭐냐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약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과 저희들이 이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아주 좀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보도를 하지 마라. 그건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군이 뭐 선관위에 들어가서 뭐 99명의 중국 해커를 뭐 이렇게 체포했다. 그리고 뭐 오키나와로 뭐 이렇게 이송했다. 뭐 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 좀 약간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그 온전치 않은 젊은 친구가 자신을 미군이라고 속이고 무슨 뭐 미군 CIA 정보부 요원이라고 그랬나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뭡니까 스카이데일인가요? 그쪽 기사를 쓰는 하나의 이제 보도 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저널리즘 활동을 뭐 영화 쪽도 그렇지만 한 3, 40년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저널리즘은 설 자리가 없어요. 아니 뭐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사실관계도 아닌데 확인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거짓을 또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이러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실을 추구할 수가 없죠. 진실을 추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특히 저널리즘에서 이 사실관계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론에서 저희 거국전쟁을 약간 좀 안 좋게 그 지금의 흐름들, 이런 잘못된 이제 우파 내부에서의 잘못된 보도에 관한 것들과 좀 관련돼 갖고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희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 뭐 이렇게 아니 시사회 때 와갖고서는 사진 찍고 이런 것들 대중적으로 다 공개되어 있는 시사회인데 그런 영화 시사회에서 저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이 뭐 미군이 아닌지 뭐 정말인지 뭐 CIA 직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건국전쟁을 좀 흠집내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방송사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건국전쟁이라는 명예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진실을 찾기 위한 정말 진실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그 눈물겨운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 70년 동안 온갖 비난과 왜곡의 중심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이 좌익들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말하면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내용들인데 영화였는데 그 근간을 이루는 건국전쟁의 명예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갖고 혼탁해지고 조금이라도 흠집을 받으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노력해서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늘 또 기사가 좀 이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국전쟁 2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김대관 감독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사예요. 예, 명확하게. 그리고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3월 26일 날 저희는 개봉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혼란을 갖다가 왜 그 야기시키는지 조금만 애정을 갖고 아니면 저한테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공개된 공인이다 보니까 일반 언론인들이나 기자들은 쉽게 제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어느 방송사라든가 어느 신문사라든가 제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취재를 많이 했고 인터뷰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감독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작자인 저한테. 개봉을 하는 시점이 3월 26일이 맞느냐. 그러니까 세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세간에 떠도는 얘기로 기사를 쓰면 안 되죠.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 저희 지금 건국전쟁 2 제작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에 맞춰갖고 그 영화가 개봉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좀 바람도 가져본다. 작년 얘기예요, 작년. 작년에 그런 제가 이제 제작 발표회 때 어느 기자가 질문했길래 언제쯤 개봉할 생각이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던 기억은 나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거는 작년 얘기죠. 작년에 제작 발표를 하면서 아 이때쯤 개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바람을 나타냈던 거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뭐 탄핵이라든가 이 탄핵 정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영화의 개봉 시점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그런 바람을 가졌다 그래갖고 그것이 어떻게 그 확정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3월 26일 날 개봉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야 하는 우리가 이제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주변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좀 따끔하게 좀 혼좀 내주시고 엄중하게 좀 비판도 좀 해주시고 저희 이렇게 SNS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제보도 좀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오늘도 사실 이 부분을 모 언론사의 기자분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하실 일도 많은데 본인이 기사 읽고서 광복전쟁이 3월 26일 날 개봉한다는 걸 보고서 이게 사실은 좀 깜짝 놀라셨나 봐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자료도 배포한 적도 없고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저에게 문의를 주셨길래 제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영화 지금 어쨌든 건국전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 젊은이들의 여러 외침이라든가 젊은이들의 어떤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건국전쟁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국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가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동안 전교조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했던 거짓 역사가 분명히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번에 분명히 확인하게 됐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감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리고 더욱더 저희들이 건국전쟁 2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 사실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실수가 제 스스로 용납되지 않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실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역사적 어떤 객관적 사료들, 객관적 자료들을 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번에 건국전쟁 2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1945년 해방 직후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해방이라던가 또 일제시대라던가 한국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학계에도 그렇고 공식적인 기관이나 또는 언론에서 이 45년 해방, 8월 15일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방전국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또 특히 올바른 관점으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제주 4.3, 여수, 순천에서 일어났던 반란 사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영화 건국전쟁 저희들이 이제 글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봐 주시면서 영화 건국전쟁 2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저희 또 관객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하는 부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들은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영화 제작과 영화 홍보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영화 마케팅 부분이 이제 이게 시장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써야지 또 그만큼 많이 알려지는 부분인데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 건국전쟁 2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께서 이렇게 십시일반 같이 후원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들, 앞으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같이 뭔가를 여러분들과 제작을 한다라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정말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뒤에 어떤 큰 조직이 있거나 또는 저희들이
스태프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소수의 뛰시는 분들 또 이제 저희 또 저와 이제 임수혁 프로듀서 둘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끝까지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화 만들고 대한민국의 진실을 좀 올바로 바로 잡는 그런 건국전쟁 2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계속 저희들 영화 진행되는 제작 상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